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았던 북한이 석 달째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군사적 압박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북한의 도발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지금 석 달째 잠잠한 건데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도발의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아버지 김정일 때는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2012년 그 김정은 체제 들어오고 특히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은 도발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의 시각이 북한은 석 달 도리로 이렇게 굉장히 짧은 패턴으로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시각을 가져왔었죠. 일종의 착시 현상을 빚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9월 중순 일본 수루가 해협 쪽으로 화성 12형 를 발사한 이후에 석 달째 조용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들이 동해 NL을 넣어서 북한 공역 근처까지 비행을 했고요. 예. 항공모함 전단이 전개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런 경향을 보였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현상들로 통해서 볼 때 북한은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에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정설이죠. 그런데 예. 굉장히 북한이 이 호흡이 의외로 길게 가고 이런 네. 경향을 보이고 있죠. 특히 그 아무래도 이 북한이 다음 달 초부터 아마 북한이 동계훈련 시작을 하는데 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다음 달 1일 그 북한이 동계훈련 시작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걸 볼 수 있으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작년 10월 1일 날 원산만일 때 굉장히 많은 재래식 야포들을 동원해 놓고 일제 발사를 해서 굉장히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행태를 보일 것이냐 이 지금 석 달 동안의 상황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북한이 다음 달 중순에서 다음 달 말 사이에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CSIS 그 분석은 일단 과거의 도발 패턴이라든가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기계적, 그 산술적 요인만, 이른바 정량적 요인만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렇습니까? 세 가지 패턴이 빠졌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과거에 도발을 할 때마다 국제 정세를 감안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요인, 세 번째는 북한 국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김정은의 어떤 말 한마디에 하면은 그 핵 관련 과학자들은 무조건 지시를 해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늦어도 올 안에는 핵무력을 모든 면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관련 분야의 북한 과학기술, 핵 분야 기술자들은 이 부분을 이행해야 되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꼭 그 지금 말씀하신 4달 중순이 도발할 것이다 이런 경향성을 꼭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그걸 그 반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 상존할 가능성이 최근에 특히 우리가 내년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각의 우려는 북한이 그 즈음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이른바 올림픽 참가 예정 국가들이 좀 걱정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을 표명하고 자제를 하고 이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에서 말이라고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봐도 되겠군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들을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라든지 또 다음 달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계속 잠잠할 거다 아니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도발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그 지금 지금 용어 선택이 지금 표현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등가의 원칙으로 보면 자극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어상의
평균치가 드러나지만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용어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라면은 네. 사실 북한 문제의 모든 한반도 문제의 전 원인 제공은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지금 20여 년 이상을요 북한이 했고 모든 문제의 그 해결점도 열쇠도 북한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북한을 자극한다. 마치 이런 부분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위해하려 한다라는 그런 잠재의식을 포함되는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련의 부분이 그 사실 테러 재지정국 문제라는 것은 그 전에 숭타오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과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켜보겠다는 움직임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했고 사실 이런 큰 틀은 없던 미국의 대외 정책이 마치 없던 걸 갑자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해놨던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이건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 압박과 관여 이런 압박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하는데 북한이 의외로 앞서 말씀드린 게 아무 반응 없이 석 달째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은 평양 당국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앞으로도 북한이 이렇게 잠잠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후자인 측면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못하죠. 겁이 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놓고 군사적 압박을 할 때 패턴을 보면은 북한 지도부가 특히 그 김정일 때도 그렇고 아버지 김정은 체제와 있어서 이 공개 활동을 안 합니다. 숨죠. 사실 그 전략 폭격기의 그 무서움을 누구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9월 22일이었죠. B1B 전략 폭격기들이 동해안을 넣었을 때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북한의 그 탐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희생당할 수 있구나. 이 두려움이 앞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어떤 미국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움츠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훨씬 옳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특사가 방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중국의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책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과거 1991년도 우리 미국의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가 배치돼 있을 때처럼 양쪽이 동시에 비핵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사실상 비핵화 단계에 있죠. 북한만인데 이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이웃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2기 정부를 출범을 시켰어요. 하고 나고 주변국에 대한 대외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이 시진핑 정부가 어떤 이 굉장히 그 중차대학의 그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 1대1로 정책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를 보냈다, 거절했다. 이건 굉장히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모양새가 우스워진 거죠. 과거에 어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특사를 보낸 경우를 거절한 전례가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김정은이 이걸 거절했다. 이건 앞으로 당분간 북중 관계가 개선 기미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차피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어차피 안 듣겠다 이런 네.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왕이 부장이 육자 회담을 조속히 하자 이런 걸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그동안에 육자 회담이 스톱된 지가 7, 8년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육자 회담이라는 기본 대화 틀을 만든 것이 중국이죠. 사실 그 이전에 사자회담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육자회담 틀을 만들었고 과거에 10몇 년 전까지 몇 차례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육자회담일 평화로운 수단이 육자회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왕이 부장이 오늘 이야기를 베이징에서 한 부분인데요. 그 지금 석 달째 정세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서로가 자극을 안 한다. 여기서 중국의 입장에서 서로는 북한과 미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자극을 자제하고 있는 사이에 예. 지금이 혹이다. 그러면서 관망기, 대항기, 평화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지금 평화기이자 그 어떤 서로 대화를 촉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에 나서자라는 부분과 그리고 상황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극하지 말자. 예.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이거는 중국이 러시아와 합의를 봤던 이른바 쌍중단, 쌍계 병향의 어떤 전제 단계라고 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주변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의 경제개발 계획 위해서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뒷마당이 북한이거든요. 뒷마당이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북한이 자꾸 그동안 시끄럽게 했으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뒷마당을. 뒷마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틀이 육자회담이 저기조차 해보자. 적극적으로 나서보자라고 하는데 물론 한미일이나 북한을 빼난 5자들은 여러 가지 비공식이나 형태로 접촉을 해왔습니다. 관건은 북한이죠. 북한이 예.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중국이 북핵 해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건데 이게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